자, 성공으로 가는 작지만 큰 힘,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요즘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대형 프랜차이즈의 힘이 정말 크게 발휘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성공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2부에서 그 비결을요. 와글와글 대박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고민 타파 해요서 오늘은 이 노후 관리입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이 국민연금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지역 소상공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중부센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부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중부센터 전보현 상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발주 기간과 계약 수행 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발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원 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지식창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소식 하나 또 있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생계 위협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2012년도 서민 자영업 보호 육성 사업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생계형 자영업 점포 희망 키움 특별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개시일은 사업별 공고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 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중부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이런 지원들이 이 경쟁력 향상에 좀 중요한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와글와글 대박집 순서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요즘 프랜차이즈점들이 정말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공한 소점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성공 비결을 함께 만나보고요.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초대형 저가 피자 판매점이 점점 늘어나면서 동네 피자 가게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별화된 맛과 저렴한 가격, 특별한 마케팅 전략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동네 피자집을 찾아가 봤다.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 약간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다른 피자집에서 시키는 것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요? 13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월 매출 2,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곳의 대박 비결을 찾아보자. 이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가 대세 속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실속이 일산 있는 동네 마디아 큰 아파트 단지 피자집입니다. 입구, 상가 1층에 위치한 작은 가게. 작지만 세련된 인테리어로 시선을 끄는 이곳은 소규모의 동네 피자집이다. 동네 피자집이라고 얕보지 마라. 이곳은 월 매출 2,500만 원의 대박집. 안녕하세요. 영구스 피자 대표 김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진경 씨. 직업이 리포터세요? 네, 저희 영구스 피자는 아메리카 캐주얼 레스토랑 형식의 피자 매장입니다. 보통 이제 피자 가게 하면은 피자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피자 이외에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특히 생맥주와 사이드 메뉴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외국 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피자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나오고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고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리포터처럼 방송하시는 것처럼 인터뷰 되십니다. 메뉴와 신선한 재료. 가게 앞에 있는 아메리칸 레스토랑 간판. 피자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피자, 시선을 치킨, 끄는데 파스타.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는 조리사. 이곳에선 피자 외에 다양한 사이드 메뉴가 가게 매출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 저렴한 가격에 맛은 일품이라고.
특히 이곳에서 잘 나가는 사이드 메뉴는 바로 치킨 샐러드. 아시아 그릴 치킨 샐러드라고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예. 맛있는 데리야끼 소스를 얹어서 샐러드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요즘처럼 더울 때 입맛을 싹 돌게 하는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네, 아유, 뭐 데리야끼 사장님 소스에 이렇게 볶은 하십니다. 야들야들한 닭다리살. 아삭아삭한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 그 양도 푸짐하다. 자, 이것이 바로 저희 사이드 메뉴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아시아 그릴 치킨 샐러드입니다. 우와, 정말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는 아시안 그릴 치킨 샐러드. 그렇죠. 시원한 생맥주. 치킨과 맥주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자, 요즘 야외에서 먹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네. 시원하게 한잔 하시죠.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곳을 지나치지 못하고 매상을 올려주는 손님들이 많다. 이분은 혼자 오셨어요? 혼자서라도 드시고 싶은. 다른 데도 좀 맛있어요. 예. 그럼 집 가까우니까 오며 가며 한 잔씩 시원하게 마시고 가죠. 좋네요. 인기 사이드 메뉴를 살펴봤으니 이젠 주인공인 피자를 만나볼 차례. 피자 만드느라 정신없는 주방. 발효된 반죽을 납작하게 만들어 기계에 넣고 넓게 펴준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피자 도우를 얇게 펴는 사장님. 순식간에 피자 도우를 만들어낸다. 일단 골드 피자는요, 고구마 무스와 체다 치즈 그리고 치즈 크러스트 치즈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 워낙 고구마 무스의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즐겨 드시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이 찾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피자 중에 제일 잘 나갑니다. 오. 먼저 가장자리에 스틱 치즈를 올리고 고구마 무스를 듬뿍 얹는다. 가운데 토마토 소스를 바르더니 아니 김진경 씨가 대형 치즈를 꺼내든다. 어이구야. 치즈 덩어리가 저렇게 커요. 뭔가요? 아, 요게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치즈입니다. 이게 치즈인데, 보통 일반 저렴한 피자들은 예. 이게 냉동과 해동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즈 고유의 향도 많이 날아갈 뿐만이 아니라 신선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직접 수입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직수입된 치즈 개봉 박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이 치즈를 직접 갈아 쓴다. 먼저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작게 토막내고 기계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썰어 치즈 분쇄기에 넣으면 완성. 잘게 잘린 치즈를 봉지에 담아 이렇게 해서 무게를 잰다. 토핑된 치즈 크러스트가 되는군요. 정량을 사용합니다. 항상 늘 일정한 맛과 일정한 재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치즈를 갈아서 딱 적당량의 그람수를 재서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피자를 만들 때는 소스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미치즈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리 방법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맞는 토핑 재료가 올라갑니다. 아, 노하우를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게 노란색이 황금빛깔을 내는 체다 치즈거든요. 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입니다. 치즈가 다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일단은 저희 집에서 취급되는 치즈는 자연산 블럭 치즈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골드 피자에 들어가는 황금색의 체다 치즈, 그 다음에 치즈 크러스트 치즈라고 해서 스트링 치즈, 요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다 되게 비싸요, 치즈 값이. 자, 됐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골드 피자인데요. 요거를 오븐기에다 넣고 굽게 되면 정말 맛있는 골드 피자가 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오븐 밖으로 나오게 될지. 신선한 치즈와 다양한 토핑 재료가 듬뿍 올려진 피자가 예열된 오븐 속으로 들어간다. 이곳에 넣고 약 5분 정도 지나면 따끈따끈한 피자가 나온다고. 듬뿍 올려진 치즈가 토핑 재료 위에 녹아서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정성껏 만든 피자를 예쁘게 커팅해서 박스에 포장하면 배달 피자 완성! 아, 저 따끈따끈하니 맛있겠네요. 대박 비결 두 번째,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맛. 아까 비싼 재료 쓰신다 하던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따끈따끈한 피자 배달을 가는 주인공. 피자가 움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오토바이 배달의 포인트. 네, 피자 시켰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키셨어요.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러셨어요? 콜라 있으세요? 아, 그랬구나. 맞아서 200원입니다. 맛있고 일단 맛있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그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네. 직접 가져오시기도 하나요? 그럼요. 싸니까 가야지. 테이크아웃 손님들에게는 피자 가격을 30%나 할인해주는 이곳. 30%나요? 그러다 보니 배달보다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더 많다. 아, 미리 저것도 좋은 전화로 예약을 전략인데요. 하면 기다리지 않고 따끈따끈한 피자를 가져갈 수 있다는데 굉장히 기시율이 큰 거잖아요. 피자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 가게 주변에만 5개 이상의 학교가 있어 아이들과 학부형이 이곳을 자주 찾는다. 네, 맛있는데 저렴하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약간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감자가 아이들 되게 입맛을 사로잡는 거 많이 보통 일이 쌓여있고 아닌데. 그냥 보통 다른 피자집에서 시키는 것보다 맛있었어요. 네, 사실 정말 이런 맛있는 시장 거예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의 고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밑바탕이 돼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날, 특히 또 아이들이 시험 본 날이라든지 대학식을 한 날이라든지 또 뭐 반장, 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오셔서 단체로 뭐 40판씩 와. 단체 주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달 매출이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출 올라갈 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은 하나하나 쌓여서 유지 정도고 그런 단체 매출이 한 달에 한 5-6건만 있으면 매출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13평 남짓한 동네 피자 가게. 작지만 아주 실속 있는 곳이다. 테이블이 필요 없는 테이크아웃 손님들을 늘려 매출을 올리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 개발로 테이블을 채우니 이보다 더 알찰 수는 없다. 게다가 신선한 재료로 차별화된 맛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이곳. 더불어 다양한 문화 이벤트까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실속 있게 가게를 꾸려가는 사장님의 알찬 포부를 들어보자. 조그마한 지금 매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영구스 피자의 그 많은 메뉴들을 많은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머지않아 이루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작지만 실속 있는 피자 동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브랜드 피자들 정말 네.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뚝 선 것 같은데요. 이 집의 성공 비결 뭐로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테일과 기본에 충실했다. 네. 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디테일과 기본이요. 예, 예. 외식업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기본이거든요. 예. 기본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상품력, 네. 메뉴죠. 메뉴에서 이미 다른 맛있어야 여탄 하잖아요. 네. 브랜드나 다른 피자 가게하고 차별화 시켜놨죠. 퀄리티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전체적인 어떤 네. 그 고객들을 동네에 상대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대하는 기법이 아주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볼 땐 혹시- 리포터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고객을 상대하는 수준이 완전히 프로 수준이에요. 말씀도 깔끔하고요. 네, 예. 저 면을 보면 이미 고객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나오잖아요. 그 서비스 부분에서 서비스 마케팅에서 굉장히 차별화시키지 않느냐. 아까 볼 때 뭐 테이크아웃을 할 때는 대폭 할인을 해준다든지. 근데 실제 그 할인해주는 비용보다 배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또 수시로 하는 뭐 이벤트들 예. 이런 것들이 기본과 디테일에 아주 충실한 그런 성공 사례 중에 하나다. 네. 이래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뭐 매장이 작다라는 단점도 있었고 또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테이크아웃 해가면 30% 할인을 해준다는 네. 점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단점을 장점으로 좀 만든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진경 사장님이시죠.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네. 매장을 이제 확장하고 싶다라는 네.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조언도 좀 주시죠. 근데 이제 예. 사실은 확장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 작은 평수를 운영해서 성공한 분들이 자꾸 평수를 키우려고 그래요.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다 성공을 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잘 예. 되시니까 예, 어쨌든 확장을 하시고 싶다 확장을 하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이제 굳이 확장을 한다면 아주 준비를 단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규모가 10평짜리의 규모하고 예. 40-50평대 규모하고는 운영 패턴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저렇게 할 때는 뭐 혼자서 충분히 하고 이제 뭐 한두 명의 직원만 있으면 또 가족끼리도 창업이 가능한데 이제 매장이 규모가 늘어나면서 조직이 많이 이제 강화되고 보강되고 또 점포 운영의 그 어떤 범위가 넓어지면서 점포 운영 기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점포를 넓히면
공간이 늘어나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컨셉을 잘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탄탄히 해야지 규모 있는 점포 창업으로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혼자 커버를 지금처럼 할 거냐, 네. 직원을 둘 거냐에 따라서 확장 면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갈지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정말 많은 브랜드 피자집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나름대로는 이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이 모든 메뉴들이 특히 프랜차이즈화되고 있는 메뉴들은 모든 상품의 칼로리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지금은 이제 대기업 브랜드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든 제품에 칼로리 표기가 되기 때문에 고객의 건강과 칼로리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메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도우 같은 경우에 이 도우 자체가 지금은 이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우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거기 올라가는 토핑들도 이제는 그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고객이 이제 맞춰져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기호에 따라서 그 토핑 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성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을 동네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고객을 잘 1대1 맞춤 서비스를 잘하고 단골을 잘 관리하는 기억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예. 노력들.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는 고객들에게도 인사도 하고 동네에서 하려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고객 관리를 아주 밀착 서비스해주는 그런 관리. 그것들만 갖춰진다면 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네. CRM 관리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자업종과 함께 이 소상공인의 이 성공 비결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와글와글 대박집 보셨는데요. 뭐 동종업계 종사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거인, 이 소상공인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희 성공예감 SI 캔도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은퇴와 노후 대비 저희 고민타파 해요소에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상수 자산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노후 대비 그 자산관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사례부터 들려드리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현곤입니다. 현재 소득에서 일부 자금을 은행 적금으로 내고 있고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게 제 은퇴 준비의 전부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고갈, 또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현곤 네. 씨처럼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주저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국가가 그 보험 원리를 적용해서 나중에 그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일정 연령 이후에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연금이나 네. 아니면 다쳤을 때 뭐 장애연금이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네. 가입자들도 구분이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면 가입 대상자가 되고요. 네. 흔히 말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사업장 가입자하고 아. 자영업을 하시는 그 지역 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임의로 가입하는 분도 계시고 임의 계속 가입자도 있는데요. 네. 소득이 있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강제 대상자입니다. 아, 그렇다라면 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인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공적연금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로 네. 이제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군인연금 같은 거 받는 분들이 되겠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소득이 있는데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예.
아내, 배우자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가입 대상자가 아니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가입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27세까지는요.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가입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납부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버는 돈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버는 돈을 보통 이제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9%인데 사업장 가입자, 즉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9%를 반반 사업주와 종업원이 내게 돼 있습니다. 네, 4.5%.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9%를 온전히 본인이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그 월 소득 있다. 월액이 있다면은 예. 9%니까 9만 원이 되겠죠. 예. 네. 자영업자는 9만 원을 전부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직장 가입자는 4만 5천 원을 본인이 납부하고 그 4만 5천 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연금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납부를 하고 예. 60세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완전 노령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예. 요 기본연금액 100%하고 그 부양가족을 위한 수당연금을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 언제까지 혹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망시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가입자는 사망시까지 받게 되고요. 사망 이후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예. 유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가 그럼 전체 있습니다. 몇 년까지 되는 겁니까? 유족연금이라는 연금이 단어는 계속 보통 나올 이제 수가- 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 가입자 살아있는 동안에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가 나머지 배우자 살아있는 동안에 받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보니까 60세가 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설명 좀 지금 보면은 부탁드릴게요. 60세부터 65세까지 지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예.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과거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요. 네. 재정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재정 안정화 조치에 따라서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이전 출생자만 60세에 연금을 받게 되고요. 네. 그 후로 5년 단위로 1세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56년 이하자는 61세부터 받게 되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60년 이하자는 62세, 64년 이하자는 63세, 68년 이하자는 64세. 그다음에 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60세가 아니라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아, 일괄적으로 65세.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됐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재정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네네. 이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좀 내가 된 돈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기본적으로 예. 국가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낸 돈은 당연히 받게 될 것이고요. 낸 돈에 대한 이자 개념으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네. 보통 48만 원 정도를 받는 가입자가 예. 40년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매달 43,200원씩 그렇죠. 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얼마 거고요. 납부하지 않죠? 예. 그렇게 예. 해놓고서 나중에 연금을 30년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자기가 낸 돈의 8.3배까지 연금을 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끝으로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국민연금은요. 네. 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사회보험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저소득자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 그다음에 고소득자는 좀 덜 혜택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물론 소득이 많으신 분도 그 수익이 많이 제공됩니다. 특히 또 국민연금을 많은 노후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임의 가입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 89,100원 정도를 매월 불입하게 된다면은 예. 나중에 자기가 낸 돈의 5배 이상을 받게 되니까 그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효과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요. 소득이 있거나 그다음에 소득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서 예. 기초 생활연금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후 대비 상품 중에 국민연금에 네. 대해서 일단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 재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또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말이죠. 오늘 시간에 이어서 국민연금 제대로 알기 두 번째 시간을 또 들려드릴 겁니다. 아직 좀 궁금증이 덜 풀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 시간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상수 자산관리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후 대비용으로 국민연금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제대로 활용해야겠습니다. 고민타파요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 있거나 사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타파요소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요. 기분이 좀 다른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5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한 달도 정말 활기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5월을 함께 만들어 네.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고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2627-5012, 5013번 전화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